자, 단원명에도 있듯이 우리가 이제 경제 생활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경제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 주체는 무엇이고 경제 객체는 무엇이고 경제 활동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이 파트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제 주체라 하면 경제 활동을 하는 이제 그 주체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개념들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개념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알고 있었던 이 개념을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여러분의 기본에 갖고 있는 상식의 틀에 자꾸 넣으려고 하면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개념 정리가. 그래서 경제 주체는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가계. 저는 지우면서 필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 페이지에다가 이왕이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해요. 경제 주체는. 우리가 경제에서, 공무원 사회 경제에서 보는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먼저 가계부터 보겠습니다. 가계. 가계는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계부라고 얘기할 때 이 가계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이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쓰는 게 가계부라고 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가계랑은 약간 달라요. 경제에서 얘기하는 가계는 우리 가정이 아니라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 생성된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계는 소비를 하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의 주체. 소비를 하는 주체가 모두 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계. 그 다음에 기업은 회사라는 구조를 꼭 가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은 회사 이렇게 하지만 기업은 회사라는 형태를 갖고 있지 않아도 생산을 하고 있으면 다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나 기업을 얘기할 때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느냐 생산을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요 앞에 그 시장, 우리 주염역 사거리에서 오뎅을 팔고 있는 아주머니를 봤는데, 제가 지나갈 때 그랜드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그분이 오뎅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일을 하든 여럿이 일을 하든 상관없이 무언가 오뎅을 만들어서 팔고 있으니까 기업이 되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또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분은 이제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뭘 배달 음식을 시켜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김밥이랑 뭐 이런 걸 좀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은 소비자입니다. 가게예요, 가게.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게라고 부를 수도 있고 기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게는 소비의 주체인데 이 가게는 소비 활동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뭐를 원칙으로 하냐면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가게는 여기서 약간 좀 생소한 개념이 나왔는데 이 효용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랑 계속 우리 앞으로 계속 바꿔 쓰냐면 만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편익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효용, 만족, 편익 같은 말이다. 여러분 영어 동의어 외우듯이 그냥 효용, 만족, 편익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내 만족을 극대화시켜내기 위해서 나에게 편리한 이익을 극대화시켜내기 위해서 뭐를 한다? 소비를 하는 거죠. 내가 뭔가 좀 맛을 느끼든 아니면 그 일상용품에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소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주 목적은 뭐다? 효용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효용을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비활동을 하는 거고 그 소비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를 우리가 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은요, 생산의 주체인데, 이 기업은 생산을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냐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윤이 중요한 개념인데, 이윤은요, 많이 버는, 아까 제가 그 오뎅 파는 아주머니를 예를 들었는데, 그 오뎅 파는 아주머니가 한 달에 뭐 3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 300만 원이 그 아주머니의 이윤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걸로 오뎅도 사야 될 것이고, 국물도 끓여야 될 것이고, 본인의 인건비도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트럭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이윤, 번 돈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윤은 수입에서 뭐를 뺀 비용, 뭐를 뺀 거, 비용을 뺀 개념이다. 이윤은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내가 쓴 돈, 그것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내가 쓴 돈을 항상 빼줘야 돼요. 그래서 매출이 많은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너무나 많은 인건비를 들이면 이윤이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개념이다라는 것을 미리, 이게 앞으로 많이 쓰일 겁니다. 이 공식이. 이윤은 수입 빼기 비용.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계와 기업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가계와 기업을 묶어서 민간경제라고 이야기해요. 민간경제. 자, 가계와 기업이 활동하는 경제 이 판을 민간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민간경제. 자, 그 다음에 이 가계, 기업, 정부를 다 합친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가계, 기업, 정부를 다 합친 개념을 국민경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외국까지 다 합친, 가계, 기업, 정부, 외국까지 다 합친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개방경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다음은 민간경제의 주체이다. 가와 나의 자리에 들어갈 것은, 이렇게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림이 나오고.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지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가계 아니면 기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민간경제라고 했으니까. 다음은 국민경제의 뭐 순환도이다. 다음 자리에 들어갈 것은, 거기에는 무조건 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 그 세 가지가 들어가야지 그 문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민간경제인지 국민경제인지 개방경제인지. 근데 그런 것들 살펴보지 않고 그냥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은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가계와 기업은 민간경제, 정부까지 합치면 국민경제, 또 외국까지 합치면 개방경제,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젠 정부예요. 정부. 정부는 우리가 재정의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정이란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정이란 말은 조세를 걷어서요. 조세를 뭘로 해요? 공공재를 생산하는 거예요. 국민들 전체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이 모든 활동을 우리가 재정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재정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를 정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부는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만족이나 개인의 효용이나 개인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또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냐고 그러냐면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후생. 사회후생은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 복지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이런 개념을 우리가 후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우리가 사회후생이라고 얘기하는, 공익을 우리가 사회후생이라고 얘기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후생은 공익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은요. 외국은 우리가 경제활동에서 외국이 들어올 때는 외국은 무역의 주체라고 이야기해요. 무역의 주체. 그럼 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겠죠. 외국은. 그래서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중요한 게 가계와 기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계와 기업의 개념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효용이 뭔지, 이윤이 뭔지 정도만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이 파트에서는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